그럼 여기 I 프라임 더하기 I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잡으면은 여기만 달라? 웃기죠? 안 웃긴가?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아는 척하기 마지막 버전 4번 방정식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강의의 목적은 뭐냐? 누군가에게 너 맥스웰 이퀘이션 알아?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알아!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드리는 강의.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종이랑 펜이 항상 있지 않으니까 물리적 의미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 지식은 평생 가져가고 시험 전에만 잠깐 공식을 봐도 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하드 캐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계속 복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뇌 속에다가 제가 아주 못으로 그냥 정을 박아가지고 절대 까먹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성질 3가지 어떤 거 있었어요? 자, 하나, 전기장은 전하가 만든다. 이거 어떻게 나왔었죠? 어떤 쿨롱의 법칙, 그 대전 현상을 통해서 각각의 물체들이 전기를 띄었을 때 달라붙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쿨롱의 법칙이 나왔는데, 그거를 둘 사이 상호작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잘라가지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존재하고 다른 놈이 여기 왔을 때 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전하를 띈 물체들은 전기장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에 관련된 성질, 2번째, 전기장은 에너지를 지닌다. 이 말은 우리 어떤 의미였죠? 이렇게 전하를 띈 물체와 전하를 띈 물체가 있는데 서로 힘을 받습니다. 땡겨오네요. 땡겨온다는 건 뭐죠? 결국 어떤 속도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놈이 운동 에너지를 어디서 공짜로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어떤 놈이 분명히 운동 에너지를 주는 놈이 있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예시로 우리 지구가 있고 우리가 중력을 받는데 높은 빌딩 위에서 내가 한 발자국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나 갑자기 왜 운동 에너지 공짜로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구가 땡겼기 때문에 나는 운동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서 모든 높은 곳에 가 있는 놈들은 공짜로 잠재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소모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전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전하는 공짜로 잠재적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전기 위치 에너지죠. 그게 바로 전기 포텐셜, 전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2번째 전기장의 성질, 전기장 내부에 있는 전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그럼 3번째, 변화하는 전기장엔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 요거가 이제 오늘 들어갈 핵심인데 지금 맛만 보여드릴 거예요. 변화하는 전기장, 과연 어떤 상황이냐? 내가 뭐 전기장을 전하인데 전하의 세기를 막 전하량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냐? 요렇게 복잡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상황 생각해 보세요. 전하가 변하는 상황 뭘까요? 어떤 게 충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충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전기가 이렇게 양판이 있고 충전이 되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 배터리를 우리가 물렸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Q가 들어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Q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Q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류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을 흐르네요.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류는 이 반대로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국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축전기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전하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전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쿨롱이 충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전기장은 어떤 전하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하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전기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전기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즉슨 전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 안에서 가상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게 바로 전기장 관련된 3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번 자기장에 관련된 성질 3가지 배워볼까요? 자기장에 대한 성질 첫 번째, 자기장은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자기장에 대한 성질을 세 번째 거부터 먼저 가르쳐줘야 첫 번째를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맥스웰 이퀘이션 4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래 놓긴 했는데 지금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하의 흐름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전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도선 대 전류에 흐르는 자기장은 어떻게 발생을 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이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자석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자기장이 발생하는 또 다른 어떤 물체를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영구자석, 막대자석, 말굽자석 요런 놈들이죠. 요런 놈들은 우리가 배터리를 꼽지도 않고 전류가 흐르지도 않는데 쥐가 뭔데 갑자기 자기장을 세상에서 공짜로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전자석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배터리 열심히 석유 발전해가지고 막 떼어가지고 겨우 만들어낸 자기장을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걔도 그 안에서 열심히 전하를 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자전하며 공전하듯이 전자는 원자 핵을 주위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물질의 경우에는 그 외부에 생긴 그런 자기장, 미세한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자기도 그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영구자석으로 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뭉치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자기장이 물체에서 나가는 쪽은 N극이다, 들어오는 쪽은 S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N극, S극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물질은 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물질에 불과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쪼갠다고 했을 때 N극이랑 S극을 무슨 뭐 어떤 사탕처럼 쪼갤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어디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장의 흐름은 어디 중간에서 자른다고 해서 여기가 갑자기 자기장의 방향이 뭐 이렇게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 모든 원자 하나 애들은 다 자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만들게끔 이미 정렬이 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게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원자 단위 내에서는 아직도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 그 원자에서 나가는 방향이 N극, 들어오는 곡이 S극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막 교과서에서 그림으로는 막 N극, S극 막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나타내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니 빨간색을 잘랐는데 왜 거기서 파란색이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흐름이고 N극과 S극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원자 단위를 원자 핵과 전자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했죠? 두 번째,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합니다. 자기장의 변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코일이 있어요. 그럼 코일에서 우리가 그 자석을 갖다 대거나 내밀면은 자기장이 변화합니다. 그럼 자기장이 변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쇄 자기장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상쇄 자기장 공짜로 만들어냅니까? 자기장은 전류가 열심히 전하를 이동시켜야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얘 역시도 전류를 이동을 시켜서 상쇄 자기장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럼 그 상쇄 자기장 만드는 그 전하의 흐름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퀘이션 3번에서 배웠죠. 유도 전기장을 통해서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기장에 의한 전하의 흐름을 통해서 상쇄 자기장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자기장을 억제를 한다. 그리고 여기선 전기가 공짜로 생겼죠. 전류가 흘렀으니까 그런 원리가 이제 어디에 응용된다? 발전기에 응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전기장에 대한 관련된 성질 3가지, 자기장 성질 3가지 배워봤어요. 자,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1, 2, 3까지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거, 전기장의 가우스의 법칙.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총합은 일정하다. 두 번째, 자기장의 가우스의 법칙. 모든 공간에서 자기장은 들어간 양과 나간 양이 똑같다. 혹은 들어온 만큼 나간다. 혹은 어떤 임의의 공간을 잡았을 때 거기에서의 자기장을 싹 다 더하면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능했고요. 세 번째,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 뭐다? 자기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로가 자기장 변화를 억제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고등학생 버전에서는 유도 기전력 전압을 통해서 억제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제너럴한 대학생 버전에서는 유도 전기장을 통해서 이거를 억제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마지막 4번 앙페르의 법칙은 과연 어떤 법칙일까요? 이거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랑 비슷해요? 약간 1번이랑 비슷하죠.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총합은 일정하다. 똑같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기장을 싹 다 더하면 결국에 그걸 만든 놈이 누구예요? 만든 놈을 잡아서 우리가 때려야 그 얼마만큼 만든지 얘가 토해낼 거 아니에요? 그 만든 놈은 전하, 그 내부에 있는 전하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딱 전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장 측정을 여기 가까이서 하든 멀리서 하든 결과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크기가 전기장을 결정한다라는 거고, 앙페르 법칙은 마찬가지예요. 자기장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전하의 흐름, 전류가 만든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어디에서 자기장, 얘가 만들고 있는 자기장 싹 다 더하면 이 도선에서 가까이에서 측정하든 멀리에서 측정하든 결과적으로 그 자기장의 총합은 뭐다? 요 전류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을 익힐 때 비교로 1번에 대한 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 두 가지는 자기장 관련된 성질 3번 전하의 흐름은 자기장을 만든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요것만 하고 끝나면 또 뭐야? 고등학생 버전. 우리가 대학생 버전에서 조금 더 아는 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학과나 아니면 뭐 전자공학과 나온 좀 척을 하기 위해서는 요것까지 살짝 알아주면 좋아요. 전기장 3번. 변화하는 전기장엔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장에 흐르고 있는 그거를 싹 더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전류만큼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 전류라고 할 때 실제 흐르는 전류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기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전류,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전체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μ0 i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전류고요. 요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인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가상의 전류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수식은 뭐다? 집어치워라.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발생 원리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자석이라는 건 우리 뭐라 그랬죠? 전류가 흐르고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영구자석이라는 건 뭐예요? 전자의 자전, 공전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고가 어떤 원자 하나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강자성체라고 주변 자기장이 왔을 때 지도 귀가 팔랑팔랑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그 원자들의 요런 전자에 공진하는 그 방향이 모두 다 한쪽으로 정렬이 돼서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자기장이 한쪽으로 쫙 정렬돼서 오, 이거 자석인데? 라고 느낄 만한 그게 바로 영구자석인 겁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우리 자기장 어떻게 생겨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감싸는 방향. 자, 그럼 두 번째, 전류가 이렇게 고리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장 어떻게 생길까요? 이거를 일일이 전류 가지고 돌리고 전류 가지고 돌리고 전류 가지고 돌리고 해도 맞아요. 한 번쯤은 이거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싹 돌고 있으면 사실 전류를 요 방향으로 하고 자기장을 엄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지가 전류냐 자기장이냐 요거는 상황마다 다 적용이 되니까 꼭 한 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엄지를 전류로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둘 중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에 관련된 건 자기장에 관한 첫 번째 성질이에요. N극과 S극은 절대 분리를 할 수 없다. 뭐 요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를 구한 게 결국 우리 맥스웰 이퀘이션 4번 앙페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도기 전력 그냥 얘기만 하면 쉬워요. 우리가 뭐 자기장의 변화를 자연은 싫어한다. 요 정도만 말하면은 사실 그건 자기장의 성질인 거지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거든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는 그 크기까지 이야기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4번 이퀘이션은 뭐다? 앙페르 법칙, 결국 그 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고리의 자기장의 총합은 내부의 전류의 양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거기에 자기장에 여기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을 작게 잡아서 가까이 했으면 자기장이 좀 더 큰 쪽에서 한 거니까 근데 원이 작으니까 더할 만한 자기장이 몇 개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똔똔이고 이게 더 우리가 큰 쪽에서 자기장을 더한다? 그럼 전류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니까 자기장은 작아요. 그 대신 우리가 더할 만한 게 더 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곱하면 넓은 데서 구하나 작은 고리로 구하나 결과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전류의 양만큼이다 라는 게 바로 여기까지의 식의 의미예요. 아니 우리가 전류랑 같다 그래놓고 선생님 이 앞에 굽혀져 있는 요
이상한 그리스 문자는 뭔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율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에 붙을 놈이 아니에요. 요 놈은 여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놈입니다. 이 투자율이라는 거는 어떤 그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걔로부터 그 물질마다 그 아까 제가 연구자석 이야기를 할 때 잘 정렬되는 놈이 있고 정렬이 안 되는 놈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정렬이 돼서 막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놈이 이제 여기서 내가 전류를 아무리 흘려서 자기장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밖에 있는 모든 물질이 그 자기장을 방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물질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거에 관련된 거고 결과적으로 이 크기는 뭐다? 전류와 같다라는 게 앙페르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의 법칙과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가우스의 법칙과 비교를 하면 가우스의 법칙 뭐였어요? 여기 어떤 플러스 Q쿨롱이 존재를 합니다. 플러스 Q쿨롱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외부의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나? 전기장에 이렇게 어떤 임의의 박스로 이 전하를 담았을 때 그 박스에서의 전기장, 요 모든 전기장을 여기서의 전기장을 싹 다 더하면 그 크기는 뭐다? 이 안에 있는 전하량과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원을 크게 잡았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크니까 여기서부터 머니까 전기장이 약해져 있겠죠? 전기장이 약해져 있는 만큼 근데 내가 더하는 전기장의 수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뭐다? 똔똔. 그래서 얘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우면 자기장이 센 대신 더 우리가 더할 만한 자기장이 적고 멀면은 자기장이 약한 대신 더할 만한 게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똔똔의 크기는 여기는 전류, 여기는 내부의 전하량. 자,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요 놈, 요 두 번째 놈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고 어렵게 생겼는데 뭐냐? 궁금하죠? 사실 요 수식적인 의미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 이번에는 아는 척하기 위한 강의니까 수식을 설명드리진 않고 수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어떤 전류가 흐를 때 그 자기장은 그 내부의 전류의 크기랑 똑같다고 했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전하량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가 존재를 하면은 걔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는데 전하가 점점 많아진다? 그럼 여기 전기장이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기장이 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가 충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류가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전류는 중간에 없어지지도 생기지도 않고 호스 속의 물처럼 연속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도 야 그냥 전류 흐른다고 쳐줄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바로 가상의 전류인 거죠. 그래서 전기장 세 번째 성질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변화하는 전기장엔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전류라는 애는 중간에 없어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물의 흐름 같은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거를 웬만하면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예외를 하면 공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까지도 우리가 전기장의 성질이라고 쳐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류라는 건 전하량의 변화량이고 전기장 총량의 시간당 변화량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용어로는 변위전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요. 아니 우리가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축전기 하나만 있고 끝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축전기가 있고 다른 바로 옆에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복잡한 회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업계 회로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주변의 자기장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그 뭐 주변에 나침판을 두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전류가 얼만큼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실제 전류라고 한다고 우리가 얘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랑 여기에서 만약에 고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거 I'입니다. 아 이게 I'이네. 그럼 I입니다. I랑 I' 더한 것만큼 여기 자기장이 생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내가 고리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 자기장 싹 다 더한 거는 크기는 얼마예요? 내부 전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I' 더하기 I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잡으면은 여기만 달라? 웃기죠? 안 웃긴가? 근데 여기 내부에만 잡으면 다른다는 게 좀 자기장이 연속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내부에서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맥스웰 아저씨가 앙페르 법칙에다가 고생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변이 전류에 관련된 텀을 추가해서 앙페르 법칙, 맥스웰 이퀘이션 4번을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 4번은 뭐다? 특정 고리의 자기장의 총합은 내부 전류의 양과 같은데 내부 전류는 실제 전류 플러스 가상 전류인 변이 전류까지 포함한다 라고 설명을 하면 맥스웰 이퀘이션 4번 그리고 앙페르의 법칙 대학 레벨까지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 4번에서 우리가 사용된 성질 어떤 거 있었어요? 자기장의 3번 성질. 전류는 전하의 흐름은 자기장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장 성질 3번도 추가적으로 사용됐죠. 뭐 때문에? 변이 전류, 가상 전류 때문에 변화하는 전기장엔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요거 두 개까지 합쳐져서 맥스웰 이퀘이션 4번 앙페르의 법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맥스웰 이퀘이션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워봤어요. 1번은 뭐예요? 전기장의 가우스의 법칙.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총합은 일정하다. 뭐로? 내부에 있는 전하의 전하량으로. 그다음 맥스웰 이퀘이션 2번. 자기장의 가우스의 법칙. 뭐다? 공간에서의 자기장은 들어온 만큼 나간다. 이게 왜 그랬어요? 자기장은 절대 N극과 S극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1번에서 Q쿨롱 마이너스 Q쿨롱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3번.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의 변화는 유도 전기장을 통해서 억제된다 라고 하면은 요까지도 사실 성질이고 패러데이 법칙은 뭐다? 그 얼마만큼의 유도 전기장이 생기고 그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기는지에 대한 크기까지 말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리고 네 번째, 앙페르의 법칙은 뭐다? 어떤 그러니까 임의의 고리에서의 자기장의 총합은 내부의 전류의 세기와 같다. 근데 그 전류의 세기는 뭐다? 실제 전류 플러스 변이 전류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 맥스웰 이퀘이션이 뭐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거 가장 멋있는 대답이 이제 가우스의 전기장, 자기장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앙페르의 법칙 이렇게 4개 해서 맥스웰 이퀘이션이다 라고 말하면 맨 처음에 제가 모범 답안 1로 말했던 전기장 성질, 자기장 성질 3개 이런 걸로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 게 되겠죠.